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내가 돈을 벌기는 참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그 돈이 내 수중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리고 새로 이사를 한 집에서 뭔지 나한테 운이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내 재물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은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여러분 집안에 재물을 앗아가는 식물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조금 이렇게 부촌에 가면 담장도 높은 집에 이렇게 담쟁이 넝쿨이 쭉 있는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부잣집에만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 담쟁이 넝쿨이 우리 집의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바꿔서 재물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집을 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네. 왜 그렇지? 우리 식구들도 좀 자꾸 몸이 아픈 것 같아. 그렇다면 혹시 담에 그런 담쟁이 넝쿨이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 내가 이렇게 늘어지는 넝쿨나무를 키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담쟁이 넝쿨이 다른 벽도 아닌 주방 쪽 벽에 있다면 그건 바로 없애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주방은 재물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안 좋은 살기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좋은 복을 가져오게 하는 집안의 재물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런 외벽에 담쟁이 넝쿨이 있다면 그 주방을 전부 음의 기운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양의 기운에서 재물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음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벌기는 벌었는데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쓸 때부터 생겨.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 안팎에 이런 넝쿨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담에는 없더라도 집 안에 이렇게 넝쿨나무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카페 같은 데도 가면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도 카페처럼 꾸며놓을까? 이러고 이제 그런 담쟁이 넝쿨을 조금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늘어지는 넝쿨은 점점점 내려와서 바닥까지 오게 되면 그 기운이 그냥 바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들이 모두 숨쉬는 우리 가족들의 기운을 걔가 이렇게 다 머금고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심약한 아이들은 좀 건강운도 안 좋아지고 좀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다. 그럼 그분들도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시겠죠. 그리고 내 재물도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혹시 너무 넝쿨이 예뻐서 버리기 아까워요 이러시는 분은 그걸 내려서 이렇게 평평하게 넝쿨이 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큰 나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큰 나무 베란다에 내놔서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그 나무의 키가 2m를 넘는다고 하면 우리 집 가장보다 큰 나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베란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식구들의 기운을 이렇게 앗아가게 됩니다. 자, 나무가 더 혈기왕성해. 그러면 이 약한 사람은 그쪽의 기운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거나 아프신 분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올 때가 되면 몸이 막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기운을 빼앗기고 나면 내가 돈을 벌 힘이 없어. 그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리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에 큰 나무가 있으면 좋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큰 나무가 있게 된다면 우리 집안 내부 있죠. 내부로부터 최소한 5m 이상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들어가는 현관문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집안의 수분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 집안의 수분은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물의 기운이 항상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큰 나무한테 다 뺏기게 되면 우리 집 재물운이 걔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재물운을 나무가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현관문과 가까이 큰 나무가 있다면 그런 나무는 조금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시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예쁜 다육이 조그만 선인장 이런 걸 키우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큰 선인장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건 역시 집안에서 내보내셔야 됩니다. 큰 선인장에 있는 이 가시는 자꾸 가족들을 찌르게 돼요. 어디를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돼. 똑같은 말을 해도
얘 이리 와서 밥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을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안 고우니까 가는 말도 안 고와지는 거야. 가족끼리 자꾸 다툼이 있게 되고 또 사고수가 생기게 되는 게 그런 큰 선인장의 가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집에 선인장과 같은 뾰족한 물건이 눈에 보이게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집안에서 제일 안 좋은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면 화분 안에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죽었어. 그럼 그걸 한쪽 베란다에 이렇게 두죠. 화분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음에 또 써야지. 흙도 자양분으로 써야지. 이렇게 두시는데 화분은 또 재활용해서 쓰시더라도 나무는 뽑아서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 죽은 나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묘지 옆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나무는 나무 중에 제일 안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바로 뽑아서 버려서 집안의 음기를 싹 없애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집안에 자꾸 아프거나 재물운이 막히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 우리 집이 전부 음의 기운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집안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항상 양의 기운이 가득하고 전부 힘이 넘쳐서 이 힘으로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이렇게 재물도 늘리는 그런 집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그리고 건강운을 뺏어가는 식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